오늘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본부장들 혹은 위원장들 쭉 모시고 있는데 오늘은 김현정 비세혁명 시민본부 수석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현정 의원 모셨고 그 다음에 서민 중상층 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위원장님. 현대본으로 처음으로 참여한 자, 절박합니다. 총괄선대위 공부단 민생대변인 임세현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임세현입니다. 뭡니까 그거? 저요 응원봉입니다. 아, 이재명 후보 응원봉이군요. 우리 김어준 총수님께 저희들이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김현정 초대 소장이었어요. 전 소장, 현 소장. 아, 12.3 사태 최대 피해자입니다. 아니 말 시킬 때 아니 이 책이 안진걸 위원장이 아, 예. 말 시킬 때 하는 대로 또 시간 한다. 없으니까. 오랜만에 나와서 자, 우리 둘이 다 얘기하라더니 우리 김현정 부본부장 시민본부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제 윤석열 탄핵 막아내고 네. 이제 탄핵과 그 파면을 시킨 것이 이제 광장의 힘이었잖아요. 예. 그 빛의 혁명 정신을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에 계승시키려고 이제 만든 본부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우리 그 이재명 후보의 뜻을 받아서 그 위상이 되게 높게 좀 상징적으로 독립적인 본부로 좀 예.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내부 본부장님으로는 이하경 부의장님하고 예. 정동영 이제 의원님이 본부장을 맡고 예. 시민사회 추천으로 그 최순영 그 전 민주노동당 의원도 같이 공동본부장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예.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시민과 우리 민주당이 함께하는 그런 본부를 꾸리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고요. 지금 사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번 대선의 특징이 이제 윤석열 파면으로 이루어진 조기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힘이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이 대선 과정은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번에는 그 시민사회와 정당들 더불어민주당 포함한 제 정당들이 함께 그 윤석열 파면을 이루는 데서 함께 연대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2016년도에는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촛불혁명을 완성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그 비상행동이 주관했던 각종 그 촛불과 응원본 집회에 제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같이 집회도 같이 하고 그 발언도 같이 하고 그 2016년도에는 정치인 발언이 단 한 차례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항상 그 시민사회 주최의 그 집회에서도 의원님 너무 길어요. 예, 정당의 발언들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의원님 너무 길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예. 이번에는 그래서 이 시민본부가 네. 이 시민본부가 어떤 역할을 해서 그게 네. 차기 정부로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저기 시민의 광장의 목소리들을 실제로 집권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었을 때 받아 안아서 집권한 이후에도 사회 대기업 과제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겠다 이런 그 가교 역할을 저희가 시민 논의 틀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수위가 없이 이번 대선에선 바로 들어갈 테니까 네. 지금 사실상 절반 정도는 인수위 역할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9일 날 시민연대하고 원내 5당하고 이제 연석회를 열어서 그 선언문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를 광장 시민 후보로 그랬죠. 예, 그랬죠.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 후보 대선 후보는 사퇴하고 네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안 내고 네. 그리고 다른 두 3인당과 기본소득당도 네. 후보를 안 내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5당이 공동 선대위를 어제 꾸렸습니다. 공동선대위. 네, 네. 그리고 민주노총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총연맹 차원에서는 선거 방침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데 그 선별 노조는 각자 알아서 하되 네.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에서는 선거 방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노선을 걸을 수도 있고 그 선택을 선별 노조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 구체적으로 그런 게까지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제 일단 이제 그 대선 방침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하지 못한 거는 사실이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가 종결된 거 아닙니까 지난달에? 그러니까 저기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다 열려 없는 있다 걸로.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선별 노조는 알아서 해라. 네. 그리고 이제 금속 노조는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지금 그 정의당이 민주노총
민주 노동당. 노동당을 당명을 써가지고 후보를 내는 거죠 이번에. 예, 이번에. 예. 예. 거기서 진보정당 후보가 한 사람 나오고 네. 나머지 진보정당 소수 정당들은 다 민주당과 함께 그 연대체를 꾸몄고. 그렇습니다. 그 진보당 김재원 후보도 사퇴하면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이쪽에 시민 후보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예. 거기에 김현정 의원님이 역할을 하신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네, 네. 예. 자, 할 얘기 다 했어 이제.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이어가지고 그렇죠. 예. 신노동계 인사시죠. 자, 이거 서민 중상층 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원래 우리 소장님이 계속 하던 건데 예. 안진걸 소장님이. 아마 선거 역사상. 근데 예. 민주당 그 총괄선대에 들어간 건 처음 아니에요? 예. 처음일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조직이 해오던 일을 민주당이 그대로 사실상 흡수해서 네. 선거 캠페인을 같이 한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슨 일 합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님이 경기도지사실에 네. 저신용자 저소득층들에게 생계액에 빠지니까 1%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5만 명 넘게. 그거 대성공이었어요. 굉장히, 예,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16%를 빌려 16%라는 정말 고리대금 업자 짓을 했거든요. 예. 당연히 저 이서민 중상 살리기 위해서는 최근에 소액 절도 사건도 11만 건으로 급증해 있어요. 다들 너무 어려우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4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되시자마자 전국에 생계액이 있는 분들에게 1% 정도의 마이크로 초저금리로 금융. 대출을 전국의 지자체 공동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마이크로 금융을? 예. 그냥 무상지원도 아니고 이제 이런 정책들을 지금 제안드리고 이제 공식 채택되면 발표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항상 해왔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확 줄이고 늘 하던 건데. 네, 그것을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이제 채택이 되면 아직 다 채택은 안 됐지만 발표. 그리고 후보님 공약은 아니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대폭 확산이 민생연구소에서 원래 하던 거를 이번엔 총괄선대에 내가 요 서민 중산층 경제살리위원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맞습니다. 정책화해서 다음 정부에서 실제 구현되는 정책으로 이뤄내겠다. 예, 그 역할을 하는 거다. 잘산이 이게 또 선대 너무 길게 잘산위원회가 얘기하지 만들어졌어요.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 무슨 아시죠? 말인지. 그 산하로 저희도 들어갔고 잘산이즘 틈을 주면 안 돼요. 안진걸 열심히 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게요. 예. 제가 정무위 소속인데 이재명 후보님 모시고 서구먼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우리 당에서 황제세 주장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대신에 저희가 그 서구먼에 출연하는 그 우리 김현정 의원도 말을 길게 해가지고. 예. 민생경제연구소 특징입니다. 말이 없으면 안 돼요. 출연료 인상하는 틈을 주면 안 돼, 이 그거를 사람들.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거를 이제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것도 예.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서금원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자, 민생 13 대변인 왜 또 틈을 넘어가겠습니다. 주셔가지고. 임세현 대변인님. 콜센터 1397. 자, 네. 역할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예.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선대위 때 제가 지난 대선 때도 선대위를 했는데 네. 지금은 좀 특이하게 약간 분야별 특징 있는 대변인을 또 따로 구성을 했어요. 분야별로. 네, 그래서 뭐 국방 대변인, 고승찬 의원이라든가. 대변인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적 역할을 하는 대변인이 있죠. 네, 네, 있어요. 현장에도 네. 있는데. 현장 대변인도 계시고. 예. 네. 안기령 현장 대변인이고 네, 네. 원내 대변인은 강유정이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네. 분야별로 또 따로 있다. 예. 민생 분야는 임세원한테 가서 물어봐. 네. 이런 식으로. 아. 네. 사실 이게 아. 굉장히 또 내가 여러분들이 말할까봐 다 공부해 왔어요. 말하면 다 막아버리려고 내가. 이제 총량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예. 이 세 사람은 말 시키면 안 돼요. 말 시키면 한 사람당 1시간씩 말해버리기 때문에. 네. 그나마 제가 이제 말수가 가장 적은 편인데요. 네. 일단 이제 민생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이재명 후보가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특히 이제 경청 투어를 최근에 계속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때 이제 민생 경제 어려움을 본인이 또 직접 목격을 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이 위축되고 또 지역 경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이게 단지 이제 활자에 나온 게 아니라 목의 멍해 같은 거다. 그래서 이 무너진 민생 살리는 것이 최우선 책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만큼 민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할 생각한다. 단계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민생 이 세 대변인 따로 분은 생겼다. 칼같이 끌어버려야 돼요. 아주. 아니 저기 임세현 대변인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아니, 제가 또 비상계엄 최대 피해자잖아요. 민생상황실 없어졌잖아요. 비상계엄 이후에. 제가 본인 이야기 안진걸 하시는 소장님 겪은 게 지금 거의 20년째인데 잘못하면 귀에서 피가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피가 절절절절 나요. 네. 네. 아이고. 잠시 방심하고 있으면은 자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았고요. 예. 그 중에서 꼭 이 정책 하나만은 소개하고 싶다. 비책명본부부터. 예. 아, 예. 저희는 지금 어쨌든 우리 비체혁명 시민본부가 시민을 정치의 주체로 서서 비체혁명을 이제 빛의 선거로 바꿔서 대선을 승리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시민 중심으로 다 컨셉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해서 국민과 함께 비체혁명. 유튜브야 다 개설하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예. 온라인 10만 당원 모집해서 여기 우리 QR 코드 하나 좀 띄워주시죠. 예. 온라인 10만 당원? 예. 지금 당원 200만이 넘는데 뭐 아니 이거 온라인 뭐가 특보, 아쉽다고. 온라인 특보 해가지고요. 예, 이게 이제 그 우리 비체혁명에서 이제 이재명 우리 후보를 각자의 영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 비체혁명 시민본부 특보가 돼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뭐 하는 겁니까? 저기 신청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서 그 특보로 임명장을 대표가 이제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전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당선되도록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QR 코드에 사진만 예전에 찍으면- 우리가 이 밭을 간다고 각자 알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혹은 자기 분야에서 네. 그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그 어필하고 자료 보내주고 하던 그 밭을 간다. 네. 이거를 저런 식으로 이제 특보단이라고 한 거예요. 네. 밭가리단을. 예, 그 특보단으로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좀 여기저기 뿌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시민분들이. 알겠습니다. 예. 밭가리단이네 한마디로. 예. 그걸 이제 특보단이라고 명칭을 그럴듯하게 해서 이재명 특보단입니다. 예. 이재명 특보단. 네. 자, 우리 잘사니즘 위원회에서 안정걸 위원장님 짧게 해주세요. 예. 우리 후보님께서 이번에 지역 앞에 지금 챌린지도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지역 앞에 챌린지? 예, 지역 앞에를 쓰고 또 인증샷을 올리자. 그래서 첫 번째 주자로 이제 최민희 현 의원님을 지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이재명 후보의 철학과 공약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극심한 내수 침체로 다들 너무 고통받잖아요. 그럼 결국은 발동 걸리는 것 같은데 저거. 사실 그 전에 민생 나가야 되는데. 후보님의 오랜 철학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공약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부분은 아직 채택은 안 됐어요. 1인당 25만 원이 전 국민이 주는 것은. 예. 다만 농민수당이라든지 지역 앞에 확대는 지금 후보님 직접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의 1인당 25만 원, 30만 원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설령 공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농민수당이든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 특히 계엄 손실보상이라는 개념도 나왔거든요. 계엄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 너무 많아서 계엄 손실보상, 계엄 피해 보상이든 이런 걸 채택해서 내 눈을 바라봐. 지역 어디까지 할 거예요? 예, 지역 화폐를 대폭 늘려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 경제 살리고 오케이. 예,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어머 너무 자제했다. 예. 평상시 10분의 1밖에 안 했어요. 지금 3명 그러니까 저희가 다 지금 눈치를 주고 있으니까 네, 제가 쫄렸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가자. 제가 네. 안진걸 수장님 부른 게 지금 20년이란 말이에요 방송에. 네. 그럴 때마다 피가 난 적이 많아요. 예, 오늘 피가 나면 안 되니까. 요즘 많이 변했습니다. 사석에서도 얌전해졌습니다. 피가 납니다. 사석에서도 네. 사석에서 절대 만나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가지고. 예. 우리 민생 대변인께서도 요즘 네. 정책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그 임세현 대변인이 지금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점이 찍혀 있는 네. 정책이나 혹은 사안이 뭡니까?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대부분 트리거거든요. 경제 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 가계부채 또 특히나 이번에는 계엄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많이 나죠. 그래서 가계부채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니까 역점에서 둘 건데 가계부채는 1, 2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숙제였잖아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예.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더 힘들고 심지어 코로나 때 그때 빚을 지었던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그 빚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계엄 사태 때문에 실제로 뭐 측정되진 않았지만 약 2,000조 가량의 뭐 우리나라의 자산이 사실상 실질적이든 뭐 가상이든 날아갔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당연히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죠. 그래서 이 채무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인데 오케이. 네, 특히 불법 계엄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그 부채 탕감하는 듯한 그 이 탕감하는 계엄으로 그 윤석열의 계엄으로 계엄으로. 피해 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지금 맞습니다. 보상받느냐? 네, 결국 네. 국가가 챙길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네, 네, 네. 얘기고. 오케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이른바 소위 말하면 개미 투자자들이 약 네. 2천만 명 가량이 되고 있는데요.
1,000만 명 이상이죠. 2천만 명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코스피나 뭐 코스닥도 계엄 이후로 굉장히 국가적 신뢰를 떨어뜨려졌어요. 그러니까 국제 신인도가 떨어졌기 그렇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예, 여기까지 예.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자, 기회 아니, 눌렀어. 저 끊어야 돼. 안 그러면 또 계속 나오니까. 자영업자가 예. 비상계엄에 무려 이 30만 명이 줄어들었는 게 IMF 때나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단에 세워야 되고 민생경제연구소 운영하는 홍길동 은행이라고 예. 저소득층 생계위기층에게 그냥 10만 원, 20만 원을 그냥 바로 무상으로 보내드려요. 이걸 저는 이재명 후보나 우리 선대위가 전국 지자체들이 홍길동 은행 같은 걸 다 설치해서 대선 예. 있고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요. 준비해서. 지방선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연계해서 하면 되겠다. 예. 그러니까 무상으로 출산 무상으로 그만 주고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1%로 대출해주면 1% 대출해주고 이런 정책. 임세현 대변인은 네. 선대본에 연속 3번 참여했어요. 네, 이번 선대본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간결하고 신속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그대로 닮은 선대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간결하고 신속하다. 실용주의적, 어. 빠른 속도, 그다음 불필요한 거 없이. 예, 우리도 간단하게. 그렇게 해요. 네. 자, 빛의 선거죠, 빛의 선거. 자, 빛의 속도. 자, 우리 그 김현정 의원님 예. 마지막으로 이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예. 시민본부인데. 네, 아까 제가 QR 코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재명이 특보가 되어가지고 정말 그 헌정 수호 세력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꼭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내 선거처럼 같이 좀 응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QR 코드 띄워주세요. 네. 저게 정말 그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대선이 정말 한 것이 지금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정말로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을 통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생 회복하려면 저렇게 직접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 네, 네. 네. 평택병 국회의원 김현정이었습니다.